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대화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이기고 지는 문제만 남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상대방이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 그들이 왜 그토록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진실성마저 파괴하려 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려 볼 때 그들에게 인격적 고결함 혹은 진실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아마 무척이나 어색하게 들릴 겁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진실성이라는 가치는 그들의 우선순위 목록 가장 아래에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성향을 구성하는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각각의 요소가 왜 진실성과 공존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지독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반드시 자신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들은 착취적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당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당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넷째, 그들은 항상 우월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거짓된 자아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가식과 허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신만의 대체 현실을 만들어 진실을 조작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유지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진실성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진실성이란 정직함, 도덕성, 공정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이러한 가치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폄하하고 미끼를 던져 도발하고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당신을 거짓으로 비난할 때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인가? 그 청중은 당신일 수도 있고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청중을 파악한 뒤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순간 진실성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버릴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반복적으로 진실성을 내던지고 결국 진실성의 결여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일까요? 그들만의 기묘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합리화, 너는 비합리적이고 세상을 잘 몰라. 그러니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해. 그들은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는 누군가 한 명은 통제권을 가져야 하며 그 역할은 당연히 자신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당신은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두 번째 합리화, 정직함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우위에 서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 그들에게 정직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정직함이 자신의 통제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거짓말, 비밀 만들기, 반쪽짜리 진실 말하기, 맥락을 무시한 사실 왜곡 등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한 여성이 상담 중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러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과 이야기해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한번 소리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소리쳤다는 사실만을 떼어내어 맥락을 완전히 왜곡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진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합리화, 너는 나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너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그들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평범한 당신에게는 일반적인 도덕적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합리화, 내 감정과 내 의견은 중요하지만 내 것은 그렇지 않아. 당신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그들에게 그저 귀찮고 성가신 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솔직하거나 마음을 열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러한 합리화의 결과로 그들은 극도로 방어적이고 쉽게 분노합니다. 수많은 거짓과 자기 기만 위에 서 있으니 작은 지적에도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수많은 약속을 어기면서도 오직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진실성 없는 행동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라도 하면 그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그들의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도 나와 똑같은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겠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 당신 스스로의 진실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봐, 너도 별 수 없잖아. 내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중화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 오물 구덩이, 즉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의 감정, 특히 분노를 자극하는 데 선수입니다. 비이성적인 논쟁을 걸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군.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고 탓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왜 내가 끊임없이 내 존재 자체를 변호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넌 나에게 그럴 의무가 있으니까. 또한 그들은 당신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절대로 잊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평판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내 친구들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혹은 내가 직장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걸 사람들이 알면 널 어떻게 보겠어? 와 같은 말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당신의 친구나 지지자들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동맹 세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도 다 똑같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엉망이야 라며 당신의 지지 기반을 흔들려고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나 생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넌 그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혹은 내 안의 두려움에서 도망치려는 것뿐이야 라며 당신의 순수한 의도에 부정적인 심리적 딱지를 붙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자신과 똑같이 진실성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너나 나나 똑같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너도 잘못했잖아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유치한 방식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6가지 중요한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격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고 싶으신가요?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거나 일기를 쓰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당신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나의 분노, 두려움, 불안, 죄책감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야만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십시오. 다른 사람, 특히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이나 칭찬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건강한 조정을 해나가는 데에는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넷째,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공격할 때 장황하게 해명하고 방어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들을 기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고 비난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시켰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여섯째, 현실의 오물 구덩이를 피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의 심리적 공간은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오래전에 나의 진실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제발 너도 나와 함께 이 진흙탕에 빠져줘. 이 터무니없는 초대에 건강한 자아를 가진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비상식적인 제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나는 그 진흙탕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존엄, 존중, 그리고 품위를 바탕으로 나 자신의 진실성을 지키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내리려 해도 우리는 그 저급한 공간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때 비로소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되찾고 진정한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여정을 진심으로